네, 형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합니다. 자, 10월 27일 일요일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일본 갈 말들이 정해졌죠. 풀문 파티, 그다음에 5조 일본이 뭐죠? 와츠 빌리지, 또 플라이트 오브 킨, 16조, 14조, 5조 이렇게 해서 네마필이 일본을 간답니다. 언제라 그러죠? 다다음 주인가요? 11월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첫째 주는 아닌 것 같네요. 여기서 훈련하고 가니까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준비한 경주는 사경주, 오경주가 있고 구경주가 있네요. 사경주, 오경주, 구경주. 제가 가다가 뭐 승부경주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시간 10시 55분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부진마들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이제 노티원이에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노티원이 어떤 기록 1분 21초 9에 선두권에 가서 13초 1을 마지막 활용 타임이 13초 2다. 좋습니다. 그것만 보면 좋죠. 그것만 보면 상당히 좋은데 그날 킨중입니다. 킨중이 지난번에 부러졌죠. 스피나도 그렇죠. 한누리 그렇죠. 이 국내산 육군 마필 중에서 약체, 부진마 뭐 이런 마필들 사이에서 이제 이긴 겁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고개를 들고 점두를 조금 잘 안 해요. 근데 저렇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1300이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근성이 좋아요. 뭐 누구랑 스포를 할 때 보면 승관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거리가 늘수록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 딱딱한 통나무의 몸놀림을, 그러니까 몸체를 갖고 있는 마필들. 이제 일단 2살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상대가 약하다는 거, 뭐 쉽게 꺾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단테스 뷰. 자꾸 안으로 치우치려는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고삐를 당겨서 바깥으로 꺼내다 보니까 자꾸 말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게 중심이거든요. 말은 기대려고 그러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당기고. 이게 바로 이제 한쪽으로 중심이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펜스가 열려야 돼요. 안쪽에 열려야 되는데 이 조현별 교수가 51kg의 조현, 뭐 부담량은 좋지만 직설에서 그걸 꺼내다 보면 추진이 안 되죠. 꺼내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내측으로 기대는 걸 꺼내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아주 싫어하는, 제가 현역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이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이야. 외곽으로 기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뭐 측으로 이제 어떻게 해보면 되는데 안쪽으로 기대는 건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채찍을 써서 좀 순치를 좀 똑바로 뛰게 해야 되는데 아주 싫어요. 그다음에 이제 타키온입니다. 타키온인데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스포한 마필이, 금요일날 스포한 마필이 문학탄환 7경주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타키온, 한누리 이렇게 세 마필이 스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감동 시대인데 좀 주기가 길어졌죠. 9월 16일날 거세했네요. 9월 16일날 거세를 했고, 결국엔 능력으로 보면 타키온하고 노티온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감동 시대가 조존하는 양상인데 이 한딩큐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교 댐핑을 보면 그 안쪽으로 자꾸 기대는 걸 그 주인공 기수가 왼쪽 채찍을 써가지고 꺼내는데 결국 기대요. 결국 기대요. 근데 이마필드 보면 좀 아까워요. 한 460kg대인데 체형이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있어요. 부드러움도 있고 근성도 있고 있는데 그 근성이 뭐랄까 우리가 속된 말로 꼴통으로 가는 거죠. 경주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뛰기 싫다 이거입니다. 뛰기 싫기 때문에 주행이 좀 안 되는데 이게 좀 고쳐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타키온과 노티원, 근데 타키온이 조금 뒤에서 와요.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제 힘이 차면서 늘어나 앞에 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감동 시대도 순발력이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착 싸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동 시대가 8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200m 이경주입니다. 이세마 마련 경주. 20분짜리네요. 금화 피닉스하고 트리플 라이트 1200m요. 금화 피닉스가 지금 골망 여부로 좀 출전 주기가 길어졌죠. 근데 월요일 날인가 이제 안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랩소디하고 어제 토요일째 랩소디하고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역시 그 자꾸 한쪽으로 약간 기대려고 해요. 치우치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제 라스트에도 조금 졌는데 뭐 가차없이 꺾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단점만 보이면 너 흠만 보여라 이거죠. 그냥 가차없이 꺾어버리잖아요. 한 방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기권에 있는 마필인데요. 뭐 한 방 이런 것들을 팍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고 출전 주기가 조금 길었었습니다. 아니 저 일정이 훈련 일정이 길었었는데 월요일만 하루 이제 아마 이제 그 출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안 나왔는데 목요일 날 스포를 잘했더라.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태산천지인데 1분 3초 6을 뛰었다고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마필이 걸리시면 배팅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마필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490kg짜리 마필이 목이 가늘고요. 하늘로 뜁니다. 하늘로. 아주 껑충껑충 뛰어요. 1000m에서 주행심사 때 보면 순발력이 없고요. 그냥 한 바퀴 내내 몰고 때리고 해고 라스트 골인할 때까지요. 그래서 전력 질주입니다. 이 걸음을 더 없을 거고 얘가 1번 게이트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곽에 있으면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 할 텐데 내측에 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필을 걱정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슈퍼크릭을 걱정하십시오. 뛰는 마필인데 안쪽으로 약간 기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체형이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여러분들 오늘 당장 입상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꼭 좀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번에 좀 제가 혹시라도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3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그냥 가자고요. 뭐 섀도우 헌터에 뭐 하쿠나 마타타요. 하쿠나 마타타 8월 24일 날 제가 추천드리려고 제가 중량지점에 토요일 날 아침에 거기 이제 그 설명회 하러 갔다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번에 하쿠나 마타타가 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왜냐하면 8월 24일 날 제가 추천해놓고도 정말 뭐랄까요, 진짜 가슴이 너무 졸였습니다. 이게 저게 말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뭐 누구요? 김기배 기수가 쥐어짜다시피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근데 오늘은 상대가 너무 약해요. 뭐 갖춘 축배가 선행 가서 돌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델 오브 시티가 취입을 할 겁니까? 그렇다고 블랙스톰이 지난번에 뛰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쿠나 마타타가 이번에는 뭐 스타트부터 뭐 바짝바짝 따라가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시아가 있군요. 선행만은 이 선에서 가면은 마르시아가 쓰면은 뭐 섀도우타고 같이 밀려 들어올 텐데 이게 배당이 없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배당이 없는 그런 데다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11시 50분 점심시간이네요. 자, 경주거리 13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3세마 마련 경주. 이제 요 경주가 이제 한누리가 스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주얼 킹이 있고 비주얼 킹입니다. 얘가 보니까 제가 그 기록한 거를 안 갖고 들어왔네요. 6월 5일날 거세수를 했고 뭔가 또 장점이 하나 있던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조교 내용에서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하여튼간 이거 뭐 이렇게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 기술적인 표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이 아주 가는 대로 편안하게 가주더라고요. 근데 말이 아주 그 뭐랄까요? 지시에 순응한다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조금 없었습니다. 지금 그 거세를 하고 난 후에 아마 지금 그게
경주력으로 지금 이어지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졌는데 이 김옥성 기수가 소위 말해서 재결에 찍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서둘러 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뭐 뒤에서 좀 차분하게 타도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너무 서두른다면은 좀 그게 불안합니다. 아무튼 한누리하고 비주얼 킹, 뭐 과천대왕이 이경주에 있는데 직전에 이제 비주얼 킹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천대왕이 못 이겼기 때문에, 물론 과천대왕이 이경주에서 선행 가려고 길을 쓸 겁니다. 쓰지만 역시 이제 거리가 1300m하고 충분히 비주얼 킹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져도 뭐 과천대왕에 겁나시는 분들은 또 좀 찢어서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간 이경주에서는 비주얼 킹을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오경주입니다. 혼합 4군. 이 나오네. 이게 이경주가 지금 제가 토요일째 맥경주죠. 토요일째 맥경주하고 일요일 이경주가 토요일 10일 경주요. 그 삼성불패 뛰는 경주네요. 그다음에 이경주가 오경주가 제가 개인 예상가에 개인 5두를 하는데도 좀 힘들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케비어스의 주행 심사나 지난번 데뷔전을 뛴 그럼 그 데뷔전을 뛰는 걸 보고 뭔가 흠을 잡았는데 잡았기 때문에 주행 심사를 다시 돌려봤고요. 근데 역시 이렇게 제가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크게 뛰는 마필은 아닐 겁니다. 거리가 1400m고요, 1200m인데 직전에 선두권에 붙어가지고 라스트에서 격차가 더 벌어져요. 점점 벌어집니다. 부마트가 좀 세다라고 치더라도 이 마케비어스의 그 높은 자세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비어스가 지금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축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창비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체형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야. 체형 비에 동체에 비해 목이 조금 짧습니다. 짧은 게 단점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힘이 차가면서 다른 걸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체형에서 나오는 흠이 다다라고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것 때문에 얘가 못 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보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순발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날 이상혁 교수가 마무리 훈련을 하는데 보니까 약간 안으로 기대려는 단점이 있어. 근데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그 기대기 때문에 아직 어리니까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측 사행. 근데 관리사가 안쪽 주로에 펜스에다 붙여놓고 아주 가볍게 만약에 가는 대로 아주 편하게 가주는데 역시 부드러워요. 이런 부드러운 말들은 힘차면 뛰어요. 그러니까 목이 짧아도 부드러움만 갖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장점이 있다면 충분히 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슈발브라운은 아직도 이렇게 좀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요. 뭐죠? 이조마필 정말 마이티조인가요? 마이티조하고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마이티조이가 스피드가 안 나오는 마필인데 얘가 그걸 못 이겨요. 그다음에 익스클루시 블림에 마지막에 모랑 동반 스포를 했죠. 마지막에 모랑 20에 36 다이아 파워랑 같이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신장력이 안 나오죠, 일단. 그 다음에 신장력이 안 나오니까 이 점두를 안 하더라고요. 전혀 안 해요. 안쪽에 gat혀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못 봤는데 잠깐 순간적으로 봤어요. 한 20-30m 순간적으로 봤는데 안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내주로 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에 마무리해 보니까 약간 흔들려요. 아직 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행심사 때 여유있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의 왕자, 오늘 좀 이따 이제 구경에 나올 빛의 왕자랑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얘는 뭐랄까요, 뒷다리가 약간 부자연스럽다랄까요.
경직됐다랄까요? 부드럽지가 못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라스트에도 이렇게 좀 선두권에 나와서 무너졌고요. 결국 남는 건 비슈마밖에 없어요. 1400을 띄워본 말도 얘고. 근데 얘도 보면 어느 편성에 가든 그거밖에 못 돼요. 근데 자, 이번에는 좀 훈련을 달리 했어요. 이런 마필들에게 이렇게 자세가 높은 마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속보입니다. 속보. 근데 지금까지는 매번 속보 안에 뛰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또 막상 또 구bol할 때 보니까 점수를 안 해요. 발도 꺾고요. 그래서 제가 이경주가 원래는 이 비슈마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4경주, 5경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현장에서 속된 말로 미치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필들을 갖고 그러니까 남들이 못 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지금 그 어린 마필들 뭐 건각이라든가 정상 스카이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사지를 막 다 후들거리고 뛰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지금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실전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서창배우가 지난번에 1400 보여줬고 비슈마가 거리 검증했고 나머지 10마들이 조금 어떤 그 잠재력 측면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1400을 다 뛰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인기권에 좀 비켜서 있을 비슈마를 제가 좀 노리고 있는 건데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나와야죠. 그게 뭐냐면 역시 컨디션입니다. 컨디션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겠습니다. 1400m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육경주입니다. 훈련사는 5곤 3세 이상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오네요. 이제 필승 예찬이 리멤버 불패 지금 이제 오늘 좀 이따 구경주에 나오죠. 구경주에 리멤버 불패 1군에 가 있는 마필 혼합 1군 마필들. 예, KLF 클래식 대상 경주네요. 그 다음에 치유천왕 혼합 2군 토요일째 나오는 치유천왕과 같이. 근데 얘가 그 치유천왕을 이겼다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치유천왕은 등치가 크고 걸음이 크기 때문에 느리니까 스피드가 별로라고 좀 말할 수가 있지만 리멤버 불패를 여유 있게 이겼다는 것은 이건 좀 이 마필을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데뷔전 지난번 훈련 때도 사실 뭐 그냥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고 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1400이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뭐 이 불량주였었다는 걸 요거는 조금 요 마필력은 조금 잊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승 예찬이 지난번에 그 선행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전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따라갔어요. 3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따라가서 라스트에서 누리형을 이겼어요. 제가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리형이 절대 결코 못 뛰는 걸음이 아니거든요. 이겼고 헤일로 스키는 선행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머리메이신 취입이고 승군전이고 그냥 워키턴트하고 지금 둥지왕자 그다음에 헤일로 스키 이렇게 세 마필인데 만약에 필승예찬이 여기서 인기 1위가 나온다면 메리트는 없죠. 거의 나오기 십상이겠죠. 왜냐하면 일단 헤일로 스키랑 거의 비슷비슷하겠네요. 근데 헤일로 스키는 선행을 못 나서면 죽는다는 것 좀 감안하시고요. 조금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뭐 8월 24일날 유미라 기수가 따라가면서 경주를 펼치는데 꾸역꾸역 뛰더라고요. 그다음에 상대도 큐피트가 노티원 약한 편성은 아니죠. 청룡강자, 강자 여기까지는 센 마필들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워키턴트입니다. 이제 얼마큼 따라 붙느냐죠. 순발력이 없고 둥지환자 역시 계속해서 뭐 박태정 기수가 앞에 가서 죽었던 말 깡바닥에서 날라오잖아요. 이게 말 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 마필도 417km 나가는 마필 갖고 이 박태정 기수가 막 앞에 가가지고 라스트에 퍼져버리고 이강석 기수 스타트부터 붙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 누구 기승술이 좋다 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말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좀 뭐랄까 기승술이 나와줘야죠.
박태준 기수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무시할 수가 없죠. 뭐 지금 뭐 2,000승 가까이 하는 그런 기수인데 그러니까 박태준 기수가 좀 모르고 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말을 잘 알면 잘 타내잖아요. 박태준 기수가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그런 걸 못 하는데 뭐 이마필이 뭐 지난번에 뭐 그래서 뭐 이강석 기수가 깡바닥에서 붙들고 있다 날라왔는데 이강석 기수가 뭐 물론 이강석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습성을 알겠죠. 자주 타봤기 때문에 알고 이제 그랬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키턴트 취입, 둥지왕자 취입, 헬로스키 선행, 필승액차는 2선에서 아무렇게나 뛰어도 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배당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만약에 이런 경주가 이제 간단하죠. 필승의 찬을 축으로 해서 1번, 3번, 6번 중에서 무조건 배당 있는 쪽에 때리는 게 아니고 주력을 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요? 되는 마필에게 주력을 하는 얘기. 배당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5번, 6번이 필승의 찬과 헬로스키가 2배고 오키턴트가 3배고 둥지왕자가 5배다 이랬을 때는 5배짜리에다 배당이 높은 데다 배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들어올 말에다 배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이렇게 세마필로 압축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죠. 2배지만 비록 주력으로 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주력으로 가도 먹을 게 없다면 하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400m 6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800m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이제 이런 문학탄환 같은 건 이제 잘라야죠. 제가 얘기했죠 아까 문학탄환, 탁기온, 한누리. 근데 이 문학탄이라는 마필은 한 500 거의 70kg까지 나갔죠. 예전에 구국봉주사 관리하던 마필인데 등치 크고 유연함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힘으로만 뛰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또 습보를 하더라고요. 지금 습보가 몇 번입니까? 5번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금요일 아니네요. 잘못 봤네요.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제 놔줄 때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근데 오늘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이마필이 입상을 한다면 다른 마필들이 실수를 해서 그렇지 이마필 자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이기려면 쉽게 선행을 가고 좀 레이스 흐름이 느려야 되는데 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냐면 아라자에다 승부시나 케이팝 캐슬입니다. 스페이스포트가 다시 이제 그 서승훈 기수가 원래 서승훈 기수가 한 번 탔네요. 한 번 탔는데 이 마필은 센 마필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입상을 해가지고 러시포스가 지난주에 부러지잖아요. 제가 러시포스 그거 페르시아 왕자 꺾고 나서 1번 러시포스 그다음에 이쿠야스 기수의 36번 서피션트 에비던스하고 문세영 기수의 스페셜 스카이 이 세 마필을 갖고 공략을 했는데 이 러시포스가 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크게 뛸 말이 아니라는 거. 등치가 500kg 나가는데 크게 뛸 마필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이유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아라자 승부시나 케이팝 캐슬 이렇게 세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하는데 지난번에 아라자가 졌어요. 뭐 남들도 승부시나도 그렇고 케이팝 캐슬도 그렇고 처음 1700을 뛰었는데 이 아라자가 가장 뒷심이 좋았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깡바닥에서 참았고요. 승부시라는 앞에 있었고 케이팝 캐슬은 3코너에서 무빙을 했고 자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2번, 9번, 11번 아라자, 승부시나 케이팝 캐슬 일단 세 마필 중에 입상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력과 방어 공략을 해보십시오. 7경주였습니다. 자, 1800m 8경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폴라이트 안 되죠. 극영제팀 인기마들 다 오죽했으면 제가 9천석 이제 대싱 디바는 기본 능력으로 가져갔고, 근데 가람이 왔습니다. 가람이 폴라이트 인기권에 있는데 안 된다 그랬고, 그런 겁니다. 이 폴라이트의 단점이 상당히 좀 눈에 커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교사가 직접 아주 훈련을 기가 막히게 한 건 아니죠. 그냥 훈련 양을 많이 늘렸을 뿐이죠. 근데 이 고개 높은 게 뭐 훈련한다고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체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 틀이죠, 틀. 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말 어떻게 입었습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쌍안경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뭐 누구죠? 임페리얼 스타라든가 허리케인 점프 이런 마필들하고 동반 습부하는데 따라를 못 가요, 말이. 따라를 못 가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요일 날인가 신마죠, 신마. 이름도 없는 신마랑 동반 습부하는데 걔도 못 따라가요. 걔도 못 따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잊어버리십시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십시오. 왜냐하면 토요일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교 때 잘 뛰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조교 때 못 뛰고 실전에 가서 잘 뛰는 마필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뭐 문세영 기수가 앞쪽에 붙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상대가 너무 약해요. 얘를 그냥 설령 얘가 빠진다 그래도 얘를 빼고 그 배팅을 한다는 거는 그냥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폴라이트도 뭐 좀 그렇죠. 장상공주 얘는 결정력 없잖아요. 12초 8을 뛰는데 뭔 결정력이 없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경환 기수가 계속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김영진 기수가 타고 들어와서 라스트에 무너지고 선행 갔다가, 근데 우경환 기수가 지난번에는 스타트부터 붙들잖아요. 라스트에 조금 활용 타임이 나왔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변화를 주면 될 겁니다. 아직 그렇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막 무너졌던, 그 라스트에서 무너졌던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제 3살짜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에코크레스트가 주중에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금요일 아침에 보니까 약간 받치는 파인기가 좀 보여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어떤 이 43조 마방 중에서는 조금 그 강도가 약해요. 다른 마필은 정말 좀 세다 싶을 정도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공 프레이드입니다. 역시 세게 조교를 했죠.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일단 너무 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로메테우스도 뭐 그런 실전에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훈련에서 그런 단점이 있고, 폴라이트, 에코크라스트, 장상공주, 성공 프레이드. 근데 다른 마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라이파이 타임이요? 초이도 아니고 글로벌밸리, 전설시대. 일단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또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합해 가지고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만에 하나 현장에서 좋아 보인다면, 좋다면 뭐 축으로 공략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뭐 훈련에서 이렇게 10마도 못 따라갔기 때문에 뭐 실전에서는 얼마나 뛰는지 한번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였습니다. 구경주인데요. 2000m. 다른 마필을 다 제쳐두고 빛의 왕자 3살, 마리데물 4살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한번 그 나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리멤버블, 벤디언 블루, 해동철랑, 담양축제, 뭐 물안개까지, 배롱이. 터피어윈이 6살이에요. 저희 그렇게 평균 어떻게 따지냐면 6살 후반이 되면요, 이 하향세입니다. 하향세 말들은. 웬만큼 뛰는 마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견, 신세대, 세강자 이런 마필들은 막 8살, 9살까지 그냥 기본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늙어도 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마필들이 마지막에 어떤 그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터프윈을 꼭 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반대로 빛의 왕자나 마리데물은 지금 한창 몰라서 뜨는 애, 터프윈은 지는 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마리데물은 보면 제가
초반에 양의진 기수가 그 기수 생활할 때 데뷔 이후부터 2번인가 탔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얘가 왼쪽 뒷다리가 파인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스타트가 늦었어요. 깡바닥에서 날라왔는데 그게 이제 힘이 차면서 그것들이 이제 변화를 보이고 지금 6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완벽해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요. 반면 빛의 왕자 같은 경우는 몸놀림이 조금 뻣뻣한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 딱 하나 좋은 게 근성이에요. 근성. 누구랑 병합을 하든 간에 정말 지지 않으려고 해요. 조교자가 정말 심하게 제어할 정도로 뛰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마필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빛뜨는 애, 지는 애. 해동천왕이 지금 말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얘는 뭐 사지가 뭐 전부 다 이렇게 좀 흔들리는 마필이고 리면불 불펜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승 예찬이요. 일단 얘도 이제 강자 경험이 필요해요. 호라 미군에서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터프윈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빛의 왕자와 마리대물인데 뭐 배롱이는 어차피 두 마필을 못 이긴다고 봐야죠. 빛의 왕자 마리대물. 정말 이 배롱이는 깡바닥에 참았다가 한번 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리대물이나 빛의 왕자가 다 앞에 있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쓰는 마필도 아니고. 터프윈의 이번 작전이 저 궁금해요. 지난번에 좀 앞쪽에 나와갔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거의 바닥에 있었지 않습니까? 3코너에서 중간에 무빙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스타트부터 앞에 붙었어요. 그다음에 좀 쳐졌다가 다시 이제 좀 취입을 했었는데 늦었죠. 빛의 왕자가 말이 되면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터프윈이 그렇다고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다음에 터프윈의 지금 조교를 보면은 상당히 일정이 많아요. 일정이 많기 때문에 얘는 기본 능력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소심하네요. 구경졌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800m 3세 이상만 핸디캡. 이 대마형이 지난번에 입상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담 중량 같은 거는 좀 개의치 마시고요. 이 마필이 어떤 다른 단점을 좀 찾아보자고요. 오른쪽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 있죠. 상당히 돌아가 있는 마필이고요. 능소능대 자세가 높은 마필. 뭐죠? 8월 18일 날 1800 뛸 때도 제가 이제 뭐 인기 5위권밖에 안 됐지만 안 된다 그러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안 된다 그랬고요. 대마형과 슬러거 2천이 들어오면서 155배. 이걸 또 맞힌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 제일 잘 나가가 이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 조교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말이 좀 8주 만에 나오고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제 아마 출전을 좀 고민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강도도 지금 높이질 않았고요. 이 강도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학도 그렇고 수성비알입니다. 딱 걸리는 게 수성비알인데 얘가 지금 뭐죠? 더비 뛸 때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더비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57kg 달고 신영철 기수가 뛰었죠. 물론 참패를 당했습니다만은 그 전 경주에 그 박우런 기수가 깡바닥에서 날라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기승전기 열흘인가요? 열흘인가 먹었던 마필인데 기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더비를 좀 무리해서 출전했나요? 무리해서 출전했는지 완전히 그 이후로 지금 졸전을 펼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살아났어요. 이 마리대물하고 거의 마리대물이 여유가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렇지 마리대물을 이긴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마리대물 잘 따라갔습니다. 좀 몰고 때리고 따라가서 그렇지 그동안 몰고 때리고도 못 따라간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잘 따라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수성비알의 기본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등소능대가 참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것도 자세는 높지만 어째 상대들이 조금 그렇죠. 제일 잘 나가 쓸까 말까 공 출전할까 말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고 돌풍처럼은 아니고요. 퍼펙트 그렇고 무학 밀푸른 청룡인데 휴양이잖아요. 공백기 갖고 있고 얘도 보면은 이상하게 뭔가 결정력이 없어요. 등치 비해서 참 결정력이 없는 마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수성비알이에요. 수성비알의 컨디션도 능소능대 기본 1800을 많이 1700을 많이 두 번을 입상을 했던 늘푸른 청룡. 바닥에서 만약에 늘푸른 청룡이 무너진다면 날라올 수 있는 무악. 이 정도로 좀 압축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마형이 연속 입상하는 마필은 아니죠.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래 19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3대 이상마 핸디캡 경주. 잠깐 10경주에 능소능대 대마형 제일 잘 나가 그런 마필이네요. 맞네요. 어렵죠. 이게 핸디캡 경주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일주일 전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필이 출전한다. 그다음에 이제 20마리가 14마리가 넘으면 나머지는 상금순으로 잘리는 건데 정말 머리를 찾기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부터인가 골머리를 썩었던 경주입니다. 로열 갤러퍼요. 아니죠. 지금 컨디션 아닙니다. 메가스나미도 그렇죠. 빅토리는 뭐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골룸 마필이 이제 무브먼트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빅토리도 6살짜리 하향세로 가는 마필이고 아무래도 이런 경주에서는 젊은 마필들이 나요. 그다음에 수성 BF, 로열 갤러퍼, 메가스나미 이런 마필들이 좀 젊은 축에 끼는데 얘네들이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요. 메가스나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으로 기대려는 그 악벽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거기다가 컨디션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심할 거라는 얘기죠. 매번 그냥 정말 좋았을 때도 안으로 기대거든요. 옛날에 이쿠야스 기승할 때 보면 안으로 심하게 기대면서도 왔어요. 정말 컨디션 좋았을 때 정말 추천드리고 그랬던 건데 일단 기본 능력은 있는데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안으로 기대려는 게 심해질까봐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수성 BF 여기 나오네요. 이 마필은 그냥 주구장창 발을 직선에서 2번씩 3번씩 꼭 바꿔요. 좀 뻣뻣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속으로 뭐가 있죠. 브라더스 7살짜리 이 마필은 뭐 직전에 뛰었다 그래도 상대가 약하니까 지워버려야 되겠고 무브먼트 딱 하나 걸리는 게 무브먼트예요. 근데 2군 시절에도 제가 매번 3착만 왔기 때문에 인제는 안 됩니다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어떻게 2착 딱 오고 올라왔어요. 2착 딱 오고 올라왔는데 계속 뭐 4착 매번 그렇게 오잖아요. 결정력이 없어요. 결정력이. 거의 뭐 여기 이 경주에서 빅토리를 하나 인정한다 그래도 후착을 찾는 게 메가스나미를 가져간다는 게 그럼 이거 메리트 없어요. 이건 인기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성 BF는 이게 딱 1800용입니다. 물론 1900도 뛰어봤습니다만은 1900에서는 조금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근데 오늘 상대가 약하고 또 컨디션만 놓고 따진다면 수성 BF도 뭐 여기서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딱 걸리는 게 무브먼트인데 참 2군 시절에 뭔가 시원시원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무브먼트가 지금 54kg 분함 중량이면 뭐 로열 갤러퍼랑 그때 1군 올라서 같이 뛰어봤지만 그때는 로열 갤러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컨디션이. 빅토리, 무브먼트, 수성 BF, 메가스나미 이런 마필들을 좀 압축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폭을 못 좁히면 어차피 이 경주는 1번, 4번 메가스나미하고 7번이요. 1번 빅토리하고 동반 입상이 안 되면 정말 좀 적중시키기 힘든 어려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오늘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마지막 주 10월 26일 토요일 경마와 일요 경마 모두 예상을 마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시 반이네요. 11시 반까지 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뭐 건승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점배당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좀 혼전 경주를 조금 많이 분석을 하신다면, 아니면 또 뭐 중배당 정도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경주, 이렇게 어떤 경주를 좀 선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이신다면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경주 해가지고는 결코 못 이기는 게 경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